안녕하세요, 기혁입니다. 오늘의 기묘한 역사 이야기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왕 리처드 1세의 영광과 기묘한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억 출발하겠습니다. 1157년 잉글랜드 국왕 헨리 2세와 엘레오노르 다키텐의 아들로 태어난 리처드 1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군사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를 넘어 중세기사도의 정점을 상징하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영지인 아키텐에서 벌어진 수많은 반란을 진압하며 전사로서의 명성을 쌓았고, 그의 용맹함과 단호함은 적들에게조차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키가 190cm에 달하는 거구였으며 힘과 기교를 모두 갖춘 당대 최고의 검사였습니다. 리처드라는 이름 뒤에 붙은 사자심왕이라는 칭호는 그가 전장에서 보여준 굽히지 않는 용기와 맹수같은 투쟁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사자에게는 왕으로서의 통치보다는 전장의 먼지와 피 냄새가 훨씬 더 익숙했습니다. 1189년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른 리처드 1세는 국정 운영보다는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에 모든 정신을 쏟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에 의해 함락된 상태였고, 교황은 전 유럽의 군주들에게 십자군 참전을 호소했습니다. 리처드는 즉위하자마자 잉글랜드의 국고를 털어 군대를 조직했고, 심지어 적절한 구매자만 있다면 런던이라도 팔겠다고 공언하며 원정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잉글랜드 국왕이었지만 그는 정작 영국에 머문 시간이 재위 10년 중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영어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던 이 이방인 왕은 오로지 종교적 신념과 무인으로서의 명예를 위해 머나먼 동방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잉글랜드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비극의 서막이었지만, 당시 리처드에게는 오로지 성지 탈환이라는 목표만이 존재했습니다. 성지에 도착한 리처드 1세는 곧바로 아크레 공성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이슬람군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맨 앞에 서서 직접 성벽을 기어올랐고, 그의 용맹함에 고무된 십자군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때 마주한 이슬람의 통치자 살라딘은 리처드에게 있어 생애 최고의 라이벌이자 동료 무인이었습니다. 두 영웅은 전장에서는 서로의 목을 겨누었으나 사적인 관계에서는 깊은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처드가 열병에 걸렸을 때 살라딘은 신선한 과일과 산의 얼음을 선물로 보냈으며, 리처드의 말이 전투 중에 죽자 자신의 명마 2마리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대결은 단순한 전쟁을 넘어 중세기사도와 이슬람의 자비가 충돌한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품격 있는 전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지 탈환을 완수하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오른 리처드 1세는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폭풍우를 피해 오스트리아 영내에 상륙했다가 과거 십자군 원정 중에 모욕을 주었던 오스트리아 공작 레오폴트 5세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자왕은 변장을 하고 도망치려 했으나 그가 끼고 있던 값비싼 루비 반지가 눈에 띄어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넘겨진 리처드의 몸값으로 제시된 금액은 은화 15만 마르크였습니다. 이는 당시 잉글랜드 국가 1년 예산의 3배에 달하는 은 35톤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잉글랜드 백성들은 실종된 왕을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의 4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했고, 교회는 성물까지 녹여 은을 마련했습니다. 왕의 몸값을 대느라 나라 전체가 빈곤에 허덕이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웅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극적으로 귀환한 리처드 1세는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프랑스 국왕 필리프 2세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다시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프랑스 노르망디 접경지에 당대 최고의 방어력을 자랑하는 샤토가야르 성을 단 1년 만에 건설하며 군사 건축의 천재성을 과시했습니다. 그의 무력은 여전했습니다. 필리프 2세는 리처드가 돌아왔다는 소식만으로도 군대를 물릴 정도로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자왕은 다시 한번 승리의 행진을 이어갔고, 그의 영광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위대한 영웅에게 가장 허무하고 기괴한 결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199년 3월 리처드 1세는 프랑스 리무쟁 지방의 작은 성인 샤리샤브로를 포위했습니다. 이 성은 보물찾기에 혈안이 된 영주와의 분쟁으로 공격받고 있었는데 성 안에는 제대로 된 군대조차 없었습니다. 리처드는 갑옷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성벽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서 한 소년이 리처드를 겨냥해 석궁을 쏘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년은 제대로 된 방패가 없어 한 손에 프라이팬을 들고 화살을 막으며 응전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쏜 화살은 리처드의 왼쪽 어깨 근처를 관통했습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화살촉을 완벽히 제거하지 못했고 상처는 곧 부패하여 파상풍과 계제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대규모 해전에서 상처 하나 입지 않았던 불패의 용사가 작은 성에서 냄비 뚜껑을 든 소년의 화살에 맞아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직감한 리처드 1세는 자신을 쏜 소년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소년은 왕의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와 두 형제를 죽였다. 나를 죽여도 좋으니 당신도 함께 가자 라고 외쳤습니다. 사자왕은 분노하는 대신 죽어가는 순간에 소년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살아서 나의 선물을 가져가라 하며 100실링의 은하를 주고 풀어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하지만 리처드가 숨을 거두자마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왕을 잃은 슬픔과 분노에 미쳐버린 부하들은 왕의 유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소년을 붙잡아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잔혹한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사자왕의 자비는 비극적인 피해 복수로 끝을 맺었으며 위대한 전사의 생애는 그렇게 얼룩진 채 막을 내렸습니다. 리처드 1세는 사후 자신의 시신을 세 곳으로 나누어 묻도록 유언했습니다. 그의 내장은 자신을 죽게 한 프랑스인들에 대한 혐오를 담아 샤리 성에 묻혔고 시신은 앙주 가문의 묘지에 그리고 그의 상징인 심장은 노르망디의 루앙 대성당에 따로 보관되었습니다. 이 심장은 금속 상자에 담겨 무려 800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2013년 현대의 법의학자들이 이 심장 가루를 분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분석 결과 리처드의 심장은 부패를 막고 성인의 향기를 내기 위해 위암, 박하, 데이지, 수은 등 당대 최고급 방부제들로 정교하게 처리되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리처드를 신성한 영웅으로 영원히 보존하려 했던 당시 사람들의 집착을 보여주는 기괴한 증거였습니다. 리처드 1세가 죽은 뒤 잉글랜드는 그의 동생 실지왕 존에 의해 통치되었고 몸값을 지불하느라 파산 상태였던 국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리처드는 잉글랜드의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냉정하게 보면 조국의 번영보다는 개인의 명예와 전쟁에 집착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영어도 할 줄 몰랐고 잉글랜드 백성들을 세금을 거두는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심왕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수많은 전설과 영화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로빈 후드 전설에서 정의로운 왕으로 묘사되는 리처드는 중세 사람들이 갈구했던 강력하고도 자비로운 지도자의 원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전설 뒤에는 냄비 뚜껑을 든 소년에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인간 리처드의 기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자시망 리처드 1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전장에서의 승리인가 아니면 백성들의 안정된 삶인가? 그는 불패의 전사였으나 조국을 가난으로 몰아넣었고 가장 강력한 적을 용서했으나 정작 자신의 부하들에게는 자비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루앙 대성당의 차가운 석실 속의 가루가 되어 남은 그의 심장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명예욕과 그 뒤에 가려진 죽음의 허무함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졌으나 한 소년의 화살에 무너진 왕. 리처드 1세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기묘하고도 강렬한 전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기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